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모듈 2의 세금 설계를 여러분과 함께할 김인우의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세금 설계인데요. 일단 과목 이름부터 이제 그 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AFPK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세금 설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급하고 이런 친구들 중에 좀 잘못 선택을 하는 경우가 세금 설계를 아예 제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시죠? 저희 모든 과목이 이제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한 과목도 40점 밑으로 꼴하게 되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설계를 이렇게 지켜버렸다가 다른 과목들을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설계가 40점 미만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평균이 조금 모자라서 합격을 못하는 친구들이 계세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세금 설계는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들은 그냥 다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세금 설계는 한글이 아니고요. 약간 세법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법조문도 있고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에 다니시거나 직접 세금을 내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그냥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학교 다니시는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처음 세금을 접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금 설계는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분명 전략 과목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세금 설계는 어때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너무나 좋은 게 세금 설계는 세법이라는 법 내부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딱 나올 게 정해져 있고 전통적으로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심지어 저희는 기본서가 있잖아요. 저희 시험은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협회 기본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세금 설계, 그러니까 세법 자체는 엄청 폭이 넓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희 세금 설계 교과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거기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세금 설계를 들어보고 AFPK 세금 설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FP는 조금 어렵긴 한데 A 세금 설계는 진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미를 붙이고 실제로 이거 끝나고서 저한테 이제 세무사 공부하겠다고 이제 막 연락 주시는 친구분들도 있어요. 쉽지 않죠. 그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서 잘 하셨다는 게 너무 좀 좋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잘 이해하고 잘 공부를 해보시면 세금 설계에 좀 재미도 붙이실 수 있고 이게 분명 전략 과목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무설계사 과목, 그러니까 AFPK 시험을 공부하고 실제로 뭐 은행이든 아니면 증권사든 보험사에 입사하고 나면은 내가 이런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공부를 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 합격하면은 나중에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거 아냐고. 그래서 이것도 이번 시간에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고요. 시험에 앞서서 이제 약간 시작에 앞서서 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요. 먼저 요거 하나 한번 봐드릴게요. 저희 시험이요. 요거 아시죠? 저희가 시험이 평균 점수로 이제 보시면은 70점이 넘으셔야 되고 한 과목도 40점 미만이 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생이셨고 이제 막 은행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제 학생인데 제가 사실은 다른 이제 뭐 교육기관에서 막 면접 금융권 이제 은행 면접 강의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난 친구인데 한 진짜 10일 조금 넘게 공부했어요. 한 2주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기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모듈 1 평균이요. 70을 넘었어요. 70 넘어서 합격 커트라인이 왔는데 모듈 2가 70이 조금 안 됐단 말이에요. 70보다 좀 안 됐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평균이 넘어서 70을 넘어서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예요. 아주 나이스죠. 저희가 이제 원하는 케이스입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학문적으로 보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세금을 정말 잘하게 해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든 시험에 합격시키는 약간 기계처럼 만들어서 이제 합격자만 배출하는 요것만 이제 좀 신경을 쓸 겁니다. 다만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뭔가 이해를 하면은 암기할 게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쨌든 시험을 합격하는 이렇게 목표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도 이제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 세금 설계 어때요? 안정적이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세금 설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적표인데요. 이거를 이제 넣을까 말까 했는데 보시면은 되게 최근 시험이에요. 개정된 시험이고 이거 좀 이제 넣을까 말까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 제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AFPK랑 CFP 이제 시험을 다 응시해서 이제 CFP 자격증까지 있었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제가 이제 세무사 일을 하면서 그게 필요가 없어서 이제 그게 이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돈도 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사실 다 CFP 자격자시고 보통은 이 시험을 응시를 못 하시거든요. 이미 취득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끔 응시를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개정을 된 뒤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겹치면은 어쩔 수 없이 못 가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시험이 있으면 다 응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기다 제 이름 써놓으면은 조금 그럴까봐 이제 안 써놨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냐고요. 저는 0점에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오답으로 반드시 오답으로 해서 이제 점수를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높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정답률이 20%가 안 되면 모두 정답 처리를 해주는 20% 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점수가 나왔다. 특히나 세금 같은 게 어때요? 보면은 거의 여기가 이제 지금 40이거든요. 40구간인데 꽤 많은 거의 한 30? 25, 30? 이 정도가 기본 점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다 틀렸겠죠. 그러니까 0점을 했는데 이렇게 한 30점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기본 점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은퇴석에는 제가 그 0점 하려고 했는데 밀렸었어요. 밀렸어갖고 조금 점수가 높고 이번에 재무설계가 조금 어려웠는지 조금 점수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주로 저는 세금 설계랑 투자 설계, 뭐 보험 설계는 완벽하게 0점을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 설계 이만큼 점수 나왔죠. 그래서 세금선 괜찮다. 기본 점수가 이만큼이다. 저희 조금만 더 채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시를 가끔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0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0점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계속 시험을 보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나왔던 유형이라든지 저희가 개정되고서 사실 아직 시험이 몇 번 안 됐거든요. 지금 2번 정도 이제 치러졌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다든지 이런 거를 가장 항상 조금 좀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요. 일단 세금 너무 어렵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세금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저희가 세법은 이제 법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리걸 마인드 있어야 되고요. 세법 용어가 이제 친숙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능 영어 같은 거 이제 푸실 적에 단어도 조금 알아야 되고요. 수거도 조금 알아야지 이제 문장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법 나라 말도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가 점점 좀 친숙하게 되면은 이제 좀 괜찮아지실 거고요. 처음에는 좀 너무 딱딱하게 법조문이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도 그 법조문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딱 정해진 용어가 있고 정해진 그 문장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장 아니면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까지 오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세금의 큰 구조를 봐야 됩니다. 세금이요 굉장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제로 재무설계사로서 고객님이 오셨을 적에 다양한 세금에 대한 거를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특히나 개인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든지 특히나 그 중에서도 뭐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전반적인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그 문장만 읽고 이제 그냥 암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사례를 좀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그 어려운 세법 나라 말만 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용 이해를 위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낼 세금 이렇게 직장인분들은 실제로 세금을 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뭐 양도세도 내고 내가 뭐 취득세도 내고 내가 뭐 그 근로소득세도 내고 사업소득세도 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다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진짜 낼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몰입감이 있을 겁니다. 대학생분들도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먼 얘기고 세금을 안 내시니까 그렇지만 이거 진짜 막 내가 낼 세금 계산한다고 생각하면요 몰입감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네, 두 번째 세금이 이제 그냥 용어 자체도 어려웠는데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 그래서 제가 그냥 외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외우기만 하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토할 때까지 많아서 나중에는 이제 막 앞글자 따거나 이런 것만 생각나고요. 그냥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게 뭘 외운 건지 싶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이해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도 저희 한 2교시나 3교시쯤에 느끼실 건데 그냥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능하면 많이 해드릴 거고 꼭 암기해야 될 거는 암기하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지 꼭 외워야 할 부분만 이제 외우게. 그래서 뭐 앞글자를 딴다든지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암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핵심 부분에 집중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법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바뀌거든요. 그 부분들도 이제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과거랑 달라진 거니까 이거 너 바뀐 거 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강조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또 어려운 이유가 너무 강해요.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한 2주 만에 공부하고 합격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학교에 다녀서 이제 이게
보통 저녁에 강의를 듣고 다음날 이제 오전 수업을 끝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복습한대요. 네, 전날에 수업을 들었는데 분명히 밑줄도 쳐 있고 뭔가 필기가 되어 있는데 뭐 낙서한 것처럼 이제 내가 이걸 강의를 들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대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적에는 분명히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장을 써 있고 법조문이 써 있어도 저랑 같이 하면 다 이해는 됩니다. 워낙 잘 또 훌륭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가능한데 다음날가 되면 그렇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날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날까지는 적어도 복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휘발성이 너무 강한데요. 자꾸 보시다 보면은 요게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반복만이 이제 합격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절대 놓지 말 것. 공부법에 있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과목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설계를 한 다음에 한참 뭐 보험 설계 다 끝내고 그다음에 뭐 세금 설계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금은 다른 과목 하면서도 계속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하고 계속 반복해야지 요거를 덮고서 뭐 한 달 뒤에 본다. 그러면 다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꾸 조금씩이라도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PDF를 올려드리잖아요. 요걸 갖고서 그냥 무한 반복하셔도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게 좋긴 한데 요것만 보셔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교환을 가지고서 이제 무한 반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시거나 하시면 뭐 아니면 학교에 다니신다 하시면 출퇴근길에 이제 학습하자.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희 강의도 그냥 무한 계속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버스 같은 데가 시끄럽고 지하철 시끄럽고 해서 집중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냥 강의 틀어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나 여러 번 강의를 봐서 이제 다 이해된다 라고 하면은 그 교환만 보시는 게 훨씬 빠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실 학습하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물론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조금 여유로울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모니터에 띄워놓으시면 되죠. 저희 교환 PDF니까 띄워놓으시고 자꾸 보시면 됩니다. 자꾸 보시고 이제 뒤에 막 팀장님이나 부장님 지나가실 때 이제 Alt 탭 눌러서 이제 다시 업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Alt 탭을 이제 2번 누르면 진짜 큰일 나죠. 그래서 주의하시고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